어제 법원에서 판결이 하나 나왔는데요. 방송통신위원회 그 당시에 김홍일 위원장이었어. 김홍일 위원장하고 이상인 부위원장 두 명이서 방통위가 운영될 때였죠. 2인 체제에 의결을 했는데 그때 이제 YTN을 유진 ENT가 인수하는 것을 허가를 해줬습니다. 원래 이제 보도 채널은 방통위가 허가를 해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인수를 못 해요. 아무리 돈이 있어도 인수를 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래서 YTN 체제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 이렇게 내왔습니다. 이건 결국 지금 유진이 다시 주식을 내놔야 되는 상황 이런 상황이 됐는데 일단 어떻게 보시는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지금까지 계속 이진숙이 오랫동안 2인 체제로 여러 가지 일을 해왔단 말이에요. 윤석열 정권 하에서. 그때 자기가 내세웠던 이론적인 근거가 재적위원 가반이라는 규정 때문이에요. 5인인데 2인밖에 안 남고 그 2명이 재적위원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재적위원 2명이 다 동의를 하면 과반이긴 하잖아요. 100%니까. 그래서 뭐 규정을 지켰다고 계속 주장을 했는데 판결문 보니까 재판장님이 굉장히 좀 잘 간파를 하신 것 같아요. 뭐라고 했냐면 2인 체제의 경우에 이제 합의제 행정기구 5인으로 최대 5인으로 규정된 그 행정기구의 본질이 훼손된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이진숙 논리에 따르면 한 명이어도 되는 거 아니냐. 한 명이 혼자 다 찬성하면 과반 되는 거 아니냐. 재적 과반수면 된다. 그럼 이거는 사실은 그 결론은 우리가 말할 수 그러니까 동의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거는 위반이다. 합의제 기구를 다 무력화시키는 거다. 근데 사실은 이 판결이 그동안 너무 당연한 것 같은데 없어서 이진숙이 계속 이걸로 뭉갰던 건데 이런 2인 체제 뭐 이런 합의제 기구의 소수로 이렇게 전행을 하는 이 절차 하자를 최초로 명시적으로 인정한 리딩 케이스가 돼서 앞으로 YTN 관련해서 이 소송 말고도 여러 개 있다고 해요. 다 좀 결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 같다라는 게 이제 법조계의 전망입니다. 네, 그리고 왜 2인 체제가 되었는지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윤석열이 의도적으로 이 구도를 바꾼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최민희 의원 당시에 이제 전 의원이었었죠. 그래서 끝까지 임명을 안 하고 추천이 됐는데 끝까지 임명을 안 하고 그 전에 방통위원장은 면직해버리고 그다음에 윤석열이 자기 몫의 의원은 임명해버리고 이러면서 이제 2인까지 가게 된 건데 그런데 이 두 명이서 YTN을 그냥 팔아먹으려고 했었던 겁니다. 그게 이제 잘못된 거다라고 이제 판단이 나온 건 너무나 다행이고 이제 곧 이제 방통위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확대 개편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어제 위원장이 임명이 어제 방통위원장이 지명이 됐죠. 김종철 연세대 교수로. 공교롭게 저랑 나이가 같더라고요. 아들을 두고 이제 그러니까 왜 그러신지 친족이라고 안 하나? 그래서 친인척도. 김지호 대변인 어떻게 보셨어요? 어제 이 결과는 YTN. 제가 뭐 전문 분야가 아니라서 제가 전문 그야말로 전문 분야시죠. 제가 이제 좀 이따 얘기하려고 설명해 주세요. 뭐 끝?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YTN 같은 경우에 이제 두 분 말씀하신 것처럼 최대 주주 승인 절차를 방통위가 하게 되는데 방통위가 2인 체제로 한 것이 불법이다. 그건 맞는 얘기고 왜냐하면 5명이 정원인데 2명이면 사실은 과반수가 안 되는 거잖아요. 의원 자체가 위원 자체가. 근데 그 상황에서 결정된 게 문제라고 얘기했으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법무부는 법무부에서 소송 지휘를 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방통위가 이걸 다시 해야 돼요. 방통위가 진 거거든 결국은. 그렇죠. 그러니까 그 방통위를 대상으로 재판을 걸었는데 재판에서 패소를 했는데 법무부는 아마도 항소를 안 할 겁니다. 지금까지 뭐 그렇게 보여져요. 그러면 이제 유진이 할 수는 있는데 뭐 그건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방송미디어통신위가 새로 구성이 되면 거기서 취소 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취소 승인하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냐? 유진은 본인들이 갖고 있는 주식을 다른 사람한테 팔아야 돼요. 매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 한전 KDN과 마사회라고 하는 공영 기업들이잖아요. 공공기관들이
정부 투자 기관들이죠. 여기서 이제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걸 다시 공공에서 가질 수 있도록 하면 이제 YTN이 좀 더 공정하게 보도나 이런 걸 할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 YTN이 유진으로 넘어갔는데 너무 편파적인 보도를 많이 했거든요. 네. 그런 부분이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김건희가 그 YTN을 넘기기 전에 YTN 기자하고 통화한 내용이 나왔지 맞아요. 않습니까? 네. 가만두지 않겠다는 예. 뉘앙스로 발언했던 거. 복수한다 뭐 네, 이러면서. 그런 얘기가 있었죠. 그러니까 자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기사를 그들은 네. 이제 윤석열 정권 들어서기 전에 얘기한 거죠.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라도 공공기관으로 아마 이제 다시 주식이 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어제 그 이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YTN 주식이 상한가를 쳤어요. 네. 이게 현실인 거예요. 시장이 이제 바로 정상화 될 거라고 생각한 맞아요. 거지. 네. 기억나세요? 보도 보면 유진의 이 회사 간부가 네. YTN 아나운서 불러라. 기억 안 나세요? 그런 보도가 있어요. 회식 장소에 YTN 아나운서 부르라고 여자 아나운서. 어머. 그래서 안 갔더니 후배가 갔나 봐요. 네. 그랬더니 뭐 이제 뭐 약간 좀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 보도된 내용이에요. 이거는 네. 아나운서를 불러오라고 회식하면서 그 정도로 회사를 그러니까 언론사를 완전히 사기 지 맘대로 자기 밑에 이렇게 하는 있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당연히 이거는 바로 잡아줘야 된다 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황폐화시켰네요. 네. 그래서 YTN이 다시 이제 공정한 방송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당연히 새로 구성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서는 이거 승인 취소할 거예요. 제가 그렇게 보고 그런 판단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병호 얘기도 안 할 수가 없는데 유병호가 감사위원 아직 남아 있잖아요. 예. 여기도 진짜 황당합니다. 그래도 고발됐어요. 그럼 지난- 고발했더니 예.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적반하장격으로 법적 조치하겠다고 지가 야, 반발을 해요. 진짜 아니, 어떻게 이 사람- 보십니까 예. 이거? 이 사람 진짜 아니, 특이한 사람 같아요. 이 사람도 기행이 그 아시죠? 퇴임식 할 때 뭐 세상은요 오직영 이거 막 맞아요. 틀어놓고 그다음 신인 틀어놓죠. 사무총장한테 엿보내고 막 맞아요. 이랬잖아요. 맞아요. 야, 이 사람도 정말 그것도 뭐 대단한 보석함에다가 사람이다. 엿을 넣어서 보냈다. 그러니까요. 그냥 야, 박스에다 보내. 그러니까 진짜. 이게 굉장히 조롱의 의미가 그렇죠. 있잖아. 의미가 있는 그럼요. 거지. 그냥 엿 먹으라는 거죠. 그야말로 음. 진짜 욕할 엿놓고 하는 저는 거죠. 그 법적 조치가 뭐 가능할 게 뭐 있나 봤더니 네. 유병우가 주장하기를 네. 나를 조사한 것 자체가 권한 없는 그 자들이 불법 사찰을 또 했다는 거예요. 뭐 직권남용이라고. 네. 그리고 내용이 조작된 거고 그 고발 자체가 무고라는 거예요. 네. 그런 일이 없다는. 그래서 담당자들을 모두 다 감옥에 보내겠다. 뭐 이런 내용을 하면서 진짜 아무 말 대잔치로 법적 조치를 한다고. 네. 황당하네요. 이 유병호 감사위원 같은 경우는 문재인 정권 시절부터 문제를 일으켰잖아요. 그렇죠. 참 진짜 그때 정말 일벌백계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긴 시간 동안 감사원 권력을 이용해가지고 네. 국정을 파탄시키고 정말 나쁜 짓이란 나쁜 짓은 다 했지. 유병호와 그 타이거들이 다 한 거 아닙니까? 진짜 이 타이거들까지 다 발본색원 해가지고 싹 다 그냥 내보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2%의 서식하는 49명 검사들 그리고 유병호와 타이거들 이런 사람들 우리 김민석 총리가 헌법 존중 TF로 전부 다 쓸어버려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